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들을 통해서 원포인트 레슨을 좀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김종철 프로증권의 김종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다소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어떤 지표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오늘 주가의 상황을 보면 저희 반작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께는 매수 자리를 참 많이 강조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등장인물에는 개구리도 등장했었고요. 우리가 조정을 받을 때 이것은 2보 전지를 위한 1보 후퇴다. 그 다음에 주가가 급등을 줬고요. 지난번에는 또 스님까지 등장했었죠. 나무가지가 흔들린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린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주가가 급등을 줬습니다. 다시 지금 오늘도 또 주가가 조정을 받는데요. 참 묘하게 제가 방송할 때마다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오늘 주가의 조정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은 과다 이격에 의해서 주가가 좀 눌러주는, 원래 가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안전자산에다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위험자산에다 투자할 것이냐 그러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위험자산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료화면 잠깐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료화면을 보시면요. 상단을 보시면은 바로 이제 주시장과 그 다음에 유가가 들어와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위험자산을 얘기할 때 주식시장과 원자시장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럼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주시장의 대표적인 부분들은 바로 미국 증시죠. 미국 증시나 그 다음에 유럽 중에서 독일 증시를 보면 전부 다 한결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제가 유가를 그려놨는데요. 유가가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받았습니다. 물론 조정받은 이유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유가만 조정받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금값도 조정을 받고 구리값도 조정을 받고 주요 원재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죠. 그 이유는 보시다시피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좀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그재그로 움직인다는 측면에서는 조정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반면에 우리가 안전자산 그러면 대표적으로 꼽는 것이 미국 국채죠. 미국 국채를 보면 거꾸로 많이 빠져내려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0에서 약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좀 주고 있고요. 역시 이럴 때 우리가 달러 값을 잘 봐야 되는데 달러 인덱스도 역시 워낙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것은 뭐냐면, 역시 주가가 움직였을 때나 모든 가격은 상승 추세에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상승은 길게 하락은 작게 롱숏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주시장이나 유가나 조정을 받은 상황을 보면은 그 틀을 깨지 않는 범위에 있고, 그 다음에 국채나 달러를 본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바꾼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은 회귀성의 성질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이격이 너무 과다하게 벌어진 상태가 되니까 많이 올라간 것은 반대로 주가가 조정을 주고 있고, 반면에 많이 빠진 것은 올라가고 있다. 특히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에 한번 배웠죠. 올라갈 때 어디가 의미가 있는 저항이 될 것이냐 했을 때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동평균선, 하나는 전고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바로 100포인트 단위의 심리선. 지금 주가가 1900선대 라인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2000포인트 라인으로, 즉 100포인트 단위로 1900선대에서 2000포인트대로 올라가니까 우리가 가구도 집에 들어놓으면 그게 자기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삐그덕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역시 2000포인트의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삐그덕 거리는 이런 모습을 줘야 되겠죠. 그러면 과연 주가의 전략은 어떻게 우리가 갈 것이냐. 이번에는 주시장을 좀 봐가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시장을 보시면요. 이번엔 국내 주시장 그래프를 잠깐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내 주시장의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지금 이게 국내 주시장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이 캔들의 조정이 이동표에서 꺾어지느냐 안 꺾어지느냐를 봐야 되는데, 자, 인공 차트 잠깐 볼게요. 먼저 5일선 보시죠. 지금 5일선 보시면요. 지금 들어오는 주가가 오늘 여기 주가입니다. 그러면 빠져나간 주가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오늘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것은 어제 대비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지 빠져나간 주가보다 낮은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주가가 조정받아도 이동평균선 올라간다는 얘기는 저점에 매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21선 박스를 한번 쳐보죠. 자,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은 더더욱이 그렇죠. 지금 들어온 주가는 여기인데 빠져나가는 20선 주가는 여기입니다. 근데 이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에 놓여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 주가가 조정받아도 5일 평균선도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지고 있고, 이 선도 얘가 밑에서 올라가 있다는 얘기는 지금 주가가 조정받아도 이 5일 평균선서부터 20일 평균선 사이
여기는 저점의 매수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가의 조정은 단기적으로 과다한 이익이 벌어진 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좁혀놓는 과다이격 축소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쪽에 심리선에서 횡보하고 있는 코스피의 흐름을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앞으로의 흐름을 좀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또 코스피 내에서 어떤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가가 계속 상승을 보이다가 조정 주고 올라가고 조정 주고 올라가다 보면 정말 진짜 조정이 왔을 때 그거를 판단하지 못하니까 고점에서 물려버리는 거고요. 반면에 하락세가 계속됐을 때 반등을 줘도 내려가고 반등을 줘도 계속 내려가니까 그다음에 진짜 상승이었을 때 그걸 구별하지 못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 놀았던 소위 보리보리 쌀 이게 생각납니다. 계속 보리보리 가짜가 오니까 쌀 그랬을 때 그걸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도대체 지금 주가가 지금처럼 조정을 받았을 때 이게 진짜 꺾어진 조정일 때는 뭐냐? 이걸 판단한다면 나머지는 소위 보리에 해당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진짜 쌀은 어디에 쌀의 구간이 놓여졌는지 세 가지 유형을 보시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프 보시죠. 지금처럼 20과 60이 골든 크로스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패턴입니다. 자, 보시죠. 주가가 진정 완벽하게 꺾을 때는 이 세 가지 패턴, 즉 20일 평선이 이렇게 1, 2, 3, 4, 5파동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정상적인 파동일 때 이렇게 주가가 꺾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 유형은 뭐냐면 쌍봉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파동은 마지막 파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건 투탑의 매물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파란 박스 두 개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20선이 한 번 꺾어지고 또 한 번 꺾어진 쌍봉 줬을 때 이때 이건 정말 꺾어지는 겁니다. 이건 정말 보리보리 쌀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건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것이 이 세 번째인데 이걸 우리가 미완성 파동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개는 전부 다가 20일 평소 보시면요. 1, 2, 3, 4, 5 다섯 번째 문제가 터지고요. 이 쌍봉도 1, 2, 3, 4, 5에서 문제가 터져요. 근데 이거는 3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1, 2, 3에서 문제가 터지는 거죠. 대신 이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5일 평소 이게 파란 점선 보이시죠? 이렇게 역N자로 이렇게 꺼져줬을 때 이때가 위험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5파동도 아니고 쌍봉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5하방처럼 미완선 파동도 아니라면은 일단 그것을 내려가더라도 한 번은 들어준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지금의 주가를 잠깐 보여주시죠. 그럼 지금 주가가 만약에 밑으로 조정받았을 때 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우리가 판단하면 되겠죠. 만약에 거기에 포함이 되면 그건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괜찮은 거거든요. 한번 보시죠. 자,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요. 20선이 움직였을 때 이거 1, 2, 3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꺾어질 때 이게 5파동으로 가면 조심해야 되는데 5파동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5파동째에서 얘가 쌍봉이냐? 이거 꺾어줘도 외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닙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것이 미완선 파동인데 1, 2, 3에서 5일 평선이 먼저 이 선을 깨고 내간 다음에 역N자를 줬을 때가 위험하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5일선이 꺾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꺾어진다 하더라도 한 번 들었다가 다시 빠져 역N자라는 거죠. 결국 얘는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현재 주가는 완전한 꼭지를 친 현상이 아니라 다시 최소한 리바운드를 줘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의 조정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격적인 조정의 세 가지 부분과는 다르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하락이 아닌 상세에 따른 반락의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석적인 패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포인트 레슨 또 잘 받아봤습니다. 김종철 프로증권의 김종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